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네, 이번 시간에는 병사 반개하고 갑장 대형인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병자는 갑을 병정할 때 셋째 천간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화자를 붙여서 사용하는 이 병자하고도 통용되기 때문에 빛날병이다 이렇게도 새기고 있습니다. 자, 이 병자가 이 병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병자를 병들어서 축 늘어진 사람의 모습을 연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위의 것은 머리입니다. 팔입니다. 팔이 축 처져 있고 또 다리가 쭉 늘어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병든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병자가 그냥 병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질안, 병들어 누울 역이라고 합니다. 병들어서 기대고 있다, 누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침상 위에, 병상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세워야지 이 속에 병과 관계되는 글자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자는 집사자라고 합니다. 집사. 또 이것이 버릴 사자의 옛날 글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자의 모습이 위에 지붕입니다. 그리고 혀설자를 써놨습니다. 이것과 거칠간자를 쓰고 입구자를 쓴 것과는 같은 모양은 다른데 같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 그래서 이것이 혀설자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은 왜 혀설자로 써야 되느냐 하면 이 글자의 부수가 혀설자이기 때문에 혀설자로 쓰는 것이 오히려 부수를 기억하기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사자에는 손수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버릴사. 방자는 겹방자입니다. 옆이다라는 뜻이죠. 옆이다. 자, 요것만 해도 겹방자입니다. 곁에서 사방으로 뭔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곁에 서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사람이 없어도 옆이다, 젖이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자는 열개자입니다. 열개, 문을 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지계호, 집호자의 뜻입니다. 문문자는 두 개의 문을 이야기하고 요 지계호자, 부수 이름이 지계호인데 지계호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쪽 문입니다. 한쪽 문. 한쪽 문이지만 집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라고 할 때 가가 호호라고 하죠. 그럴 때 이건 맨 집집마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집집마다. 중복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집 호자가 있고 이것은 칠복자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집의 문을 두드려서 열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겠다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자로, 속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갑자는 첫째 갑자입니다. 첫째 갑. 자, 밭에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니까 이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 이게 첫째 하는 겁니다. 첫째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밭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줄기가 뿌리는 내려가고 첫째 내려가고 줄기는 이것으로 말미에서 올라간다. 뿌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올라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전자. 이 밭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석자의 부수는 밭전이 부수가 되는 겁니다. 밭전이 부수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휘장장자입니다. 휘장. 길게 늘어진 휘장. 큰 천이 늘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갑장. 장자. 그래서 큰 천이기 때문에 수건건자가 있습니다. 또 길장자. 길게 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길장자의 필수는 이렇게 써야지 바른 필순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빛입니다. 그래서 길게 늘어진 시장, 갑장. 그러니까 갑장이 있으니까 을장, 병장도 있을 수 있다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자는 대할 대자입니다. 무엇을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땅 위에 요 모양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 풀무성할 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성할 착. 땅 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을 손으로 만지며 대하고 있다, 맞고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물이, 풀이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꾸기 위해서 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자는 이렇게 씁니다. 또 우자에다가 마디촌자를 써서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자도 손입니다. 또 손으로 대하고 있다. 또 이것은 글을 문자처럼 이렇게 써서 대할 대자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손으로 대하듯이 한다. 글을 손으로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겠죠. 노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대한다. 잘 자라도록 가꾸기 위해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업자, 일업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일반 생활에서는 일업자다,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풀이 무성하게,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그런데 아직 덜 자랐다. 안일미자를 적어놨어요. 업이란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글자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여러분, 업이 끝났습니까? 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 설명을 하니까 업은 언제 끝나느냐? 딱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업은 이렇게 풀무성하게 많이 이루어 나왔어요. 설립자. 많이 이루어 나왔는데 여기에 설립자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립자, 여기에 설립자 하나, 둘, 셋, 넷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쭉 많이 이루어 나왔지만은 결과는 뭐냐?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 여기에 한번 이것을 화두로 한번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가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풀이 무성한데 이거는 인부가 이걸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부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거로울 복이라고 합니다. 번거롭다. 많은 것을, 풀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인부가 쥐고 있으니까 번거롭다, 벅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뭐냐?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복자가 된 거예요. 종복자. 그래서 한 글자에서 여러 가지 유사성이 있는 글자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한자는 재미있게 익힐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다고 연상되는 이 글자입니다. 이것이 목을 총자입니다. 많은 것이 있다. 어떤 분야에 많은 것들이 쭉 업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았다는 겁니다. 모았다. 자, 이 글자도 뜯어보면 번거로울 참, 많은 것을 이루어 나왔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나왔는데 이것을 취했다.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취했다는 겁니다. 취할 진짜 맞죠? 전쟁에서 죽은 적군의 길을 손으로 취했다,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공을 인정받았다는 뜻의 글자가 취할 진짜입니다. 그래서 모을 총자는 풀무성한 것을 취했다. 이걸 그대로 붙여서 쓰면 모을 총자가 됩니다. 이 획이 기니까 취한다는 뜻도 연상을 못하는 겁니다. 쓰기는 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한자 교육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복잡한 획수의 한자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과거에는 버리고 못 찾았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가 재미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얻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영자는 기둥영자입니다. 기둥은 뭘로 만들겠습니까? 나무로 만들죠. 큰 나무를 베어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문 얻을 고라고 합니다. 이문. 근데 이것은 이 글자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꽉 채워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어디에? 그릇 위에 꽉 채워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가 꽉 차 있다. 찰령자니까 나무가 꽉 찼다. 그러니까 튼튼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사라는 것은 선비들이나 병사들이 정전 주위에 쭉 정전을 지키기 위해서 쭉 벌려져서 곁으로 벌려져서 지어놓은 그 집을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는 곁에 쭉 정전 옆으로 쭉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갑장이라고 하는 것은 갑장, 을장, 병장이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장입니다. 휘장. 이것은 기둥을 대하고 있다. 갑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색을 하고 수식을 해가지고 그 기둥을 꾸미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전은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그려놓고 모아놓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병사와 갑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흥사라는 분이 천자문을 지었지만은 과연 낙양을 가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장안과 낙양 이 두 곳을 갔을까? 아니면 책을 보고 그냥 그것을 이 천자문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못 가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나라의 주흥사 양무제가 50여 년 정도 유지시킨 그 양나라의 주흥사는 저는 중국을 다 가보지 못했다. 동서이경을 다 가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